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글로벌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모든 걸 뒤흔들었는데요. 이 사건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동에서 일어난 갈등 하나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나 제각각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지금 시작의 복잡한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그 근본 원인부터 한번 보시죠. 뭐니 해도 바로 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감인데요. 이게 특정 원자재 가격을 건드리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우리가 흔히 WTI라고 부르는 이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그냥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지정학적 불안이 경제에 던진 가장 즉각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가 쇼크라는 사건 하나가 모든 투자 자산에 똑같이 영향을 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안에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이른바 승자와 패자를 아주 명확하게 갈라놨습니다. 어떻게 갈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세요.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죠. 부동산하고 에너지는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뚝 떨어졌어요. 당연한 게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기업은 와, 돈 벌겠다 하는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비용 오르겠네, 사람들 돈 안 쓰겠네 하는 걱정이 동시에 커지는 거죠. 특히 기술주들이 타격이 컸습니다. 우리가 아는 쟁쟁한 기술주들이 다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가 한 주 동안 무려 1.59%나 빠졌거든요. 왜냐?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어땠을까요? 한 언론사 헤드라인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란 쇼크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6천선을 다시 뚫을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바로 이겁니다. 국내 시장도 미국이랑 비슷해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었죠. 보험업종은 6% 넘게 급등하고 제조업도 나름 선방했는데 우리 지갑사정과 바로 연결되는 유통업이나 음식료품 업종은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소비부터 줄인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켜주거나 오히려 오를 것 같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이 찾는 게 바로 이 안전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요동칠 때 내 돈을 지켜줄 안전한 피난처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번 위기에서 투자자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첫 번째,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석유. 공급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그 자체가 하나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말할 필요도 없죠. 전통의 강자, 바로 금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디지털 금이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번 위기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과 한국 말고 다른 주요 나라들의 주식시장은 이 똑같은 압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많은 글로벌 시장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를 들어 호주는 자원 부자 나라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좋았고, 일본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기업들이 힘을 받아서 올랐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라고 해서 모든 시장이 똑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시장의 이 팽팽한 긴장감은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올 중요한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이번 주 경제 캘린더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기 별 3개짜리 가장 파급력이 큰 지표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화요일에 나올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물론 중요하고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랑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숫자들을 보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중동 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장에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 공포를 잠재워주는 소방수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